55번 예금자 보호법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약,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계약, 예금자 보호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 이걸 찾는 문제네요. 변액보험 특약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니까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되죠.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은 안 됩니다. 법인이 예금을 했다, 얘는 돼요. 근데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죠? 재보험 계약 얘도 안 되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은 1번 변액보험 계약의 특약 해당이 되겠습니다. 변액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도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땡땡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어떤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냐? 예금자 보호법이죠. 예금자 보호제도 운영을 위해 평상시 보험회사로부터 뭘 받느냐면 예금보험료를 받아서, 이게 바로 보험의 원리죠. 했다가 금융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예금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것이 바로 예금자 보호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자, A은행에 5천만 원과 B보험회사로 계약 이전된 만기 환급금 5천만 원의 보험금이 있는 경우 A은행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자, 일단 A은행이 해산이 되었어요. 해산 파산, 예금자 보호에 의해서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이 되네요. 자, 예금 5천만 원. 그럼 예금 5천만 원은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는데 계약이 이전됐어요. 다른 회사로 계약이 이전된 만기 환급금 5천만 원 보험은 계약이 이전된 그 회사가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계약이 이전된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금보험사로부터 1억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회사의 상장 폐지. 상장 폐지는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죠. 상장 폐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번,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보겠습니다. 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 지문 자체가 어렵네요. 그럼 회부할 수 있는 경우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1번, 분쟁조정의 신청 내용이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인 경우는 회부하지 않죠.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음에 합의를 권고하죠. 근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30일 이내. 그러면 회부를 하죠. 그죠? 그래서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와는 2번은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신청한 내용이 합의 공고 절차 및 조정 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는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퀘스천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합의, 30일 이내 합의죠. 30일 이내 합의. 그래서 분쟁조정 신청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 30, 60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운영을 하죠. 두 번째,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일반적으로 법원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를 하는 것이지 재판 결과에 우선한다. 얘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 지문도 자주 언급이 되는 지문이네요. 57번. 보험가입 초에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제도 대해서 한번 이게 다 소비자 보호제도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생존자 및 사망자에 대한 보험가입 조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네요. 1번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2번, 3번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 보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아니죠. 예금보험공사죠. 금융위원회가 아닙니다. 3번, 생명보험협회에서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 조정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금융분쟁조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생명보험협회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퀘스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존자 및 사망자에 대한 보험가입제도, 생명보험협회, 내보험 찾아보면 협회에서 운영하죠. 자, 이때 시스템 운영 시 본인 인증 방법. 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있죠. 이때 세 가지. 공인인증서, 휴대폰,
IP 이 세 가지. 이게 뭐 시험 문제 올해는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전까지는 계속 좀 언급이 됐던 문제라서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께서 눈으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함정 보죠. 생명보험회사를 통해 다른 보험회사 가입 내역도 조회 가능. 아니 생명보험회사 그 회사인데 어떻게 다른 회사의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불가능하죠. 두 번째,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을 통해서 생손보 가능하지만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공제보험의 가입 내역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공제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에서 대리인 자격은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가능합니다. 또는 주민등록상 사촌 이내의 친족이 아니라 삼촌 이내의 친족이어야 가능하다. 자, 이 부분이 올해 새롭게 추가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시험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광고심의제도 보겠습니다. 자, 광고심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브랜드 광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죠. 예, 1번은 맞네요. 2번.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광고물에 대해 심의 후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광고물 심의 결과를 심의를 하는 곳이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광고심의위원회죠. 예, 일단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온라인 매체, 광고매체 등 광고물에 대해 보험회사 내 준법감시인 등의 확인을 거쳐 생명보험협회에 광고심의를 신청합니다. 반드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맞는 내용이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매일 생방송되는 홈쇼핑 판매 방송을 수시로 모니터하여 의견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상시 모니터링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관함정 보죠. 광고심의제도의 운영은 생명보험 상품 판매 촉진하고는 관련이 없죠. 예, 심의제도는 오히려 소비자를 보호하는 쪽에 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산하가 아니라 생명보험협회 산하에 있죠. 광고심의위원회 보겠습니다.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단순히 브랜드를 홍보하는 경우 심의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거 맞죠? 2번. 일부 상품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사후 심의 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3번. 광고 심의필의 유효기간은 심의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1년이죠. 1년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연관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퀘스천. 자,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제재금 부과하죠. 자, 1억 제재금 부과하는 게 있고 5천만 원, 3천만 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제재금이 많은 경우는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를 받은 원안을 이미 변경해서 광고하는 경우, 예, 가장 제재금이 많은 1억 원이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상품 설명서, 계약 관리 내용 등 보험 안내 자료의 내용을 광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네, 얘는 틀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장래에 있을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은 보험 상품 광고 시 필수 안내 사항과는 관련이 없죠. 이익의 배당, 잉여금 분배, 얘는 예시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오히려 금지 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에센셜 60번 한번 보겠습니다. 정기공시, 결산공시, 분기별, 임시결산공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문제는 다음에서 공시 항목과 공시 기한에 대한 설명. 주로 공시 기한이 그 공시 항목과 잘 맞는지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거 찾는 거죠. 1번. 분기별 임시결산 항목은 결산공시 항목보다는 좀 적죠. 예,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2번. 결산공시는 매 사업연도 말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한다. 일단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3번은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기별 임시결산 공시는 분기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었죠. 계속해서 연관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분기결산일로부터, 예, 방금 봤죠? 2개월 이내에 분기별 임시결산 자료를 공시하고요. 매 사업연도 결산일로부터, 예, 몇 개월 이내에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 결산공시를 실시해야 되냐. 예, 결산공시는 3개월이었죠. 연관 함정 같이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상품 요약서 등은
경영공시 항목이 아니라 상품공시 항목이었죠. 두 번째, 상반기 임시결산 공시는 3년간 공시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임시결산 공시는 2, 4분기죠. 2, 4분기 임시결산 공시는 결산 공시 이전까지 공시를 해야 합니다. 61번 보겠습니다. 정기공시 항목 중에 수시공시 보겠습니다. 역시 공시 항목과 공시 시기에 대한 내용이네요. 맞게 연결된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주요 경영 현황. 주요 경영 현황은 정기공시 항목이네요. 그죠?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2번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인한 거액의 손실은 얘가 수시공시 항목이죠. 그죠? 수시공시 항목입니다. 수시공시 항목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즉시 공시를 해야 합니다. 3번 손익구조의 중대한 변동에 관한 사항. 얘도 수시공시 항목이네요. 그죠? 발생 즉시. 얘는 맞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적기시정조치 수시공시 항목이죠. 그래서 발생 즉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재보험 관련 사항은 수시공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수시공시 항목은 주요한, 중대한, 거액의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성과보상체계 모분 규준 연차보고서는 역시 수시공시 항목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상품공시, 상품 비교공시, 그 다음에 기타공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공시 항목 중 상품 비교공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보험의 자산구성 내역. 2번, 저축성보험의 위험보장 비율. 3번, 신용카드 납입 가능 현황. 자, 신용카드 납입 가능 현황은 생명보험이 협회에서 공시하는 내용은 맞는데 상품 비교 공시 항목이 아니라 얘가 기타 공시 항목이죠. 기타 공시 항목. 그래서 기타 공시 항목을 이렇게 상품 공시, 비교 공시 항목과 섞어 놓고는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 안내 자료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협회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죠. 두 번째, 보험담보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생손보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요걸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오죠. 63번 민원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 문제가 아주 기본 문제로 많이 다른 지문에도 나오기 때문에 내용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비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크죠. 받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얘는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에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간접적이죠. 중간에 모집 조직이 중간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점점 커지는 거죠. 일단 틀린 설명은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장래의 우연한 사고의 발생, 사행계약성이죠. 사행계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 민원이란 자, 땡땡 누굽니까? 보험 소비자죠. 소비자가 보험 회사에 대하여 이의신청, 진전, 건의, 질의 및 기타 특정한 행위를 유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자,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고 나면 문장을 전체 완결 구조로 보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문으로 바라다 볼 때 소비자와 보험회사를 바꿔서 지문으로 나오면 간혹 이렇게 혼동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문장의 완결 구조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산업과 같은 성숙산업일수록 신규 고객의 만족도 제고, 신규 고객보다는 성숙산업이니까 기존 고객의 만족도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이 지문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민원 분쟁 발생 시 생명보험협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자, 민원 접수와 생명보험협회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돼요. 예. 해당 금융회사에 할 수 있죠. 감독원에 할 수 있죠. 소비자보호원에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보험민원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가 된다. 자, 소비자원의 민원 접수는 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보험민원은 금융감독원에 직접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